2020년 11월 고2 30번 문항을 그려보겠습니다. 문항의 포인트는 조건을 이용한 삼각함수 추론입니다. 마찬가지로 추론 영역 중에서 꽤나 쉬운 편에 속하는 문제인데, 아직까지 이제 이 문제가 잘 안 되면 이제 고등급, 뭐 1등급 정도는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문제들을 잘 푸는 연습을 해야 이제 실력이 쌓이고 그다음 기술이 쌓여서 문항들을 좀 더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를 좀 보시면 fx가 제시가 돼 있는데, 먼저 저희는 fx 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주기부터 먼저 보시면, 주기는 6분의 파이 분의 2파이라서 계산하면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동한 경우를 한번 보면, 이게 x축 방향으로, x에 대한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 거고요. 그 다음에 y에 대한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죠. 그 다음 여기 A 값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양음을 따지셔야 될 것 같은데, 양수일 때는 위로 갔다가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저 사인 그래프를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A 사인 6분의 파이 x 빼기 1 플러스 b니까 주기는 12고 출발점 같은 경우는 그냥 1,b라고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서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후에 양수 t에 대해서 x 값이 0과 t 사이라는 값에서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가 절대값 fx. 그러니까 fx를 접어야 돼요. 접은 그래프예요. 접은 그래프가 y는 4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다. 처음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fx가 이렇게 꿀렁꿀렁 있으면 접겠죠? 접으면 이렇게 뿅뿅뿅 접히겠죠? 이렇게요. 접은 다음에 아 y는 4와 만나야 돼요. y는 4는 이런 데 있다 치면 이런 만나는 점 개수를 세는데 어디서부터 세야 되냐? 0부터 t까지다. 0부터 t까지 세야 돼요. 0이 어딘가 있겠죠? 0부터 t는 저희가 값을 줘야 돼. 뭐 5, 6, 7 이런 식으로. 그럼 t를 예를 들어서 뭐 얼마나 할까요? 30 앞에 30, 30 이렇게 있으면 뭐 이 사이에서 만나는 점 개수를 카운팅 하시면 돼요. 뭐 이런 느낌의 해석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단서가 y는 4라는 걸 좀 캐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팁을 좀 드릴게요. 팁. 저희는 fx 그래프를 매번 그려가지고 또 절대값을 씌우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fx의 지금 절대값 값이 4를 만족하는 실근 개수를 추론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fx가 4가 되든지 마이너스 4가 되든지 이런 뉘앙스로 가는 게 좀 더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fx를 접어 올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fx를 그린 다음에 4랑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해서 근 개수를 구해주면 충분히 문제를 깔끔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조건을 보시면 F0은 8이고요. 그 다음에 G18은 5가 되겠죠. 이 말은 F0은 출발점이 0,8, 그 다음에 G18은, 요거 해석이 중요합니다. G18은 T에다가 18을 넣기 때문에 0부터 18까지의 X값 범위에서 절대값 fx가 4가 되는 실근 개수가 5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A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케이스를 나눠줄 거예요. 0보다 클 때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은 0보다 크니까 1,b부터 출발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1,b는 출발해서 저희는 8칸을 그릴 건데 주기가 10이니까 8칸을 그려서 여기 10이라 해볼게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연결해줍니다. 따라옵니까? 네, 여기까지. 자, 그러면 0이라는 값은 아마도 아래쪽에 있겠죠. 이렇게 아래쪽에 있을 거고, 어차피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니까. 값으로 따져보면 얘가 10이니까 요 한 칸은 길이가 3이 되겠죠. 그럼 3이니까 실제로 0은 3등분해서 만나는 점이겠죠. 그러면 쌤님 저희 3등분점은 삼각함수의 비율 관계잖아. 오케이. 그래서 치역을 절반 나누겠지. 나이스. 그래서 치역을 절반 나눌 거니까 그러면 요 점은 일단 치역 절반 나누는 것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점이 얼마가 되냐? 8이 돼야 돼. 8. 너 점은 8이 돼야 돼. 왜? F0이 얼마가 된다? 8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18까지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네, 그래서 6까지 되면 6까지는 계산하면 주기가 10이니까 얘 값은 6을 더하니까 18이 되겠죠. 자, 이러면 저희가 4랑 마이너스 4를 이제 그려봐야 되는데 좀 느낌이 옵니까? 4랑 마이너스 4를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금 잘려 있죠? 그래프가 이렇게 잘려 있어요. 지금 잘린 그래프를 제가 그리고 있어요. 잘린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려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지금 4랑 마이너스 4를 그었을 때 실근이 5개가 나와야 돼.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4는 아래 있다 치면 마이너스 4도 아래 있다 치면 여기서는 아무리 봐도 5개가 나오기가 무리죠.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케이스 1은 안타깝게도 탈락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저희는 케이스 2, 즉 A가 0보다 작을 때를 보시면 돼요. 자, 작을 때로 다시 시작을 해보시면 1, 일단 B를 찍어야 되겠죠? 1, B 찍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되겠죠?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가고 저희는 18이 어디 있는지 알았었죠? 아까 여기쯤에 있겠죠? 18, B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F형은 또 8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치역의 절반이었죠? 잘 기억해둬야 돼요. 치역의 절반이니까 여기까지만 그려주면 되겠죠? 오케이, 요게 0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0부터 18까지 그래프를 잘 그린 상태고요. 그 이후에 이제 4랑 마이너스 4를 그렸을 때 근을 합쳐서 5개를 만족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랫 동네에서 지금 5개의 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18까지는 빠져야 되니까 여기는 비어 있어요. 그 다음 0도 비어 있어요. 자, 그러면 4랑 마이너스 4를 어떻게 끄면 좋냐? 여기는 2개고, 그 다음에 여기는 4개고, 여기는 또 3개죠? 3개. 이런 식으로 3개입니다, 3개. 그러면 저희가 확실한 거는 이 2개의 선을 합쳐서 5개가 만들어지는 거는 사실상 3 더하기 2밖에 없어요. 지금 4가 있지만 1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를 만나는 선은 없기 때문에 2 더하기 3이 가장 베스트인데 2는 유일하잖아. 2는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결정돼 버려요. 마이너스 4로. 설마 4가 되면 안 되겠죠? 4는 되면 마이너스 4가 밑에 있으니까 안 맞을 거 아니야. 지금 마이너스 4가 결정돼 버리니까 끝났다. 얘는 마사가 결정되는 순간 남은 어떤 B값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지금 잘 보면 이 칸이 3칸인데 10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 칸당 4를 먹을 거니까 B값 같은 경우는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B값도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 값부터 좀 계산해 보시면 A는 폭인데 이 폭이 8칸을 떨어졌기 때문에 A 값은 마이너스 8이 되겠죠. A는 마이너스 8이 되고요. B값 같은 경우는 4가 되겠죠. 그래서 A는 마8, B는 4가 돼서 지금 문제에서는 G 알파가 절대값 A 빼기 B라 했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마8 빼기 4니까 12. 그러므로 저희는 G 알파가 12이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하시냐면
x값이 0부터 알파 사이에서 4랑 마이너스 4를 지나가는 점이 12개를 만족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프를 이제 그려봐야 돼요. 지금 어디까지 그려야 되냐면 알파까지 그려야 되는데 결국은 이 12가 어디 나오는지, 즉 12개가 어디 나오는지만 보면 답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볼 건데 아까 스타트점이 1, 이제 알죠? 4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이렇게 되고요. 저희는 이 그래프를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복사해서 넣을게요. 이렇게 됩니다. 연장해 주시고요. 좀 더 축소를 해서 천천히 그냥 연습장에 그려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어렵진 않은데 좀 귀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정도만 할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4라인을 먼저 그어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4라인이에요. 4라인.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라인은 아까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죠? 여기 마이너스 4예요. 자, 그러면 근계수 카운팅 하실 건데 처음 여기 하나 만나죠? 그 다음에 2개, 3개, 4개. 적으면서 이 값을 한번 적어볼 건데 아까 주기가 얼마였냐? 주기 같은 경우는 12였죠? 그래서 얘는 13이에요. 5개, 그 다음에 5개, 6개, 7개, 얘는 25겠죠? 8, 9, 10, 얘는 37이요. 11, 자, 12개 왔습니다. 12개입니다. 자, 그러면 13개가 됐을 때는 안 됩니다. 맞죠? 불가기 때문에 결국은 12개까지만 잘 적어줘야 되고, 그러면 알파의 최대값은 여기겠죠. 알파는 아까 포함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0부터 알파까지니까 저렇게 돼. 그럼 이거는 37에다가 또 10이 더하니까 49가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알파의 최대값은 49가 돼서 답을 적어주면 됩니다. 문항 자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본적 추론을 잘 해결하는 연습을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